경기도 외곽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고 시골길 옆 산자락 아래 낡은 폐가가 바스러질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팀장님,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구조대원 수진이 손전등으로 비추며 멈췄다. 바위 틈 사이로 이어진 길고 불규칙한 핏자국. 피는 얼어붙어 어둡고 오래된 듯 보였다. 하지만 끝자락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 여기에 있다. 박 팀장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들은 조심스레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헤치며 폐가의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낮고 가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재빨리 무릎을 꿇고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다. 그곳엔 몸이 찢긴 듯한 상태의 어미개가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숨죽인 채 떨고 있는 네 마리의 새끼들이 있었다. 어미개의 몸은 피범벅이었고 다리 하나는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이빨을 드러내며 자식들을 지키려 했다. 세상에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수지는 눈시울을 훔쳤다. 구조 작업은 곧장 시작됐다. 하지만 이 폐가는 너무 낡아 위태로웠고 개들은 깊숙한 틈에 숨어 있어 접근조차 어려웠다. 시간 없어. 어미는 오늘 밤 넘기기 힘들 수도 있어. 박 팀장은 통신기로 본부에 구조 장비 요청을 하며 외쳤다. 그러나 그 순간 덜컹 건물의 일부가 무너졌다. 먼지와 파편 속에서 수진이 벽 아래에 깔렸다. 수진아, 혼란 속에서 놀랍게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그 어미개였다. 절뚝이며 그녀는 수진 쪽으로 다가갔고 박 팀장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수진의 얼굴을 핥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자동차 소리. 산길에 차가 올라올 리 없는데 박 팀장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검은 펜 한 대가 폐가 앞에 멈췄고 그 안에서 내린 남자는 이 마을에선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이었다. 그게 아직도 살아 있었네? 그의 눈빛은 냉소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엔 총이 들려 있었다. 검은 벤에서 내린 남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박 팀장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최민식, 넌 분명히 3년 전에 죽은 줄 알았어.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죽은 줄 알면 편하겠지. 하지만 난 아직 처리할 게 남았어. 그의 눈은 어미개에게로 향했다. 그때 내가 버린 년이네. 아직도 안 죽었구나? 박 팀장의 몸이 굳었다. 그는 기억해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 농장 학대 사건. 수십 마리의 개들을 굶기고 때리며 팔아넘기던 악명 높은 밀매범 최민식. 그는 경찰 추적 중 산불 속에서 실종되었고 사망한 걸로 처리됐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멀쩡히 살아 있었고 무언가 더 큰 일을 벌이려 하고 있었다. 이 개새끼가 박 팀장이 한 걸음 다가서자 민식은 총을 어깨에 올렸다. 가만히 있어. 아니면 너도 여기 묻힌다. 그 순간 구조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민식은 고개를 돌리고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시간이 없군. 그는 벤 쪽으로 가더니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엔 다른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갇힌 채 신음하고 있었다. 몇 마리는 피범벅이었고 눈빛조차 흐릿했다. 수진이 잔해 속에서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다. 도와줘요. 제발. 한 아이의 듯한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식은 잽싸게 케이지 하나를 꺼내 땅에 내팽개쳤다. 그 안에 강아지는 아마 3개월도 안 된 듯했다. 작은 몸으로 케이지 벽에 부딪히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어미개가 짖었다. 처절하고 날카로운 짖음. 이건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경고였고 외침이었고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 짖음은 민식의 동작을 멈추게 했다. 그는 순간 움찔했고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직도 날 기억하냐? 어미개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분노와 복수로 불타고 있었다. 박 팀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몸을 날려 민식을 덮치며 총을 쳐냈고 둘은 땅에 굴렀다. 수진, 강아지부터 데려가. 알겠습니다. 수진은 피범벅이 된 채 몸을 일으켜 강아지 케이지로 달려갔다. 어미개는 여전히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네 새끼들은 뒤에서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지만 어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총은 박 팀장의 손에서 미끄러졌고 민식은 다시 제어권을 잡았다. 이 자식들이 또 나를 망치려 해?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미쳐 있었다. 그때였다. 빡! 총성이 울렸다. 그러나 쏜 것은 민식이 아니었다. 그들 뒤쪽 폐가의 입구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총을 든 채.
최민식, 넌 끝났어. 말을 마친 경찰은 총구를 내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박 팀장과 수지는 그녀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서 형사님? 박 팀장이 놀란 듯 말했다. 서하윤. 그녀는 2년 전 조직 내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형사였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아무도 몰랐고 내부에서는 해외 파견설, 신병설, 심지어는 죽음설까지 돌았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곳에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박 팀장님. 하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민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의 눈은 경악에 휩싸였다.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죽었으면 좋았겠지. 너 같은 인간들이랑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수진이 말없이 하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뭔가 아픈 기억을 품은 사람처럼 보였다. 왜 돌아오셨어요? 그게 때문이에요. 모두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하윤은 어미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너 기억하지? 그녀는 어미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3년 전 내가 그날 마지막으로 본 건 불타는 우리 안에서 자기 새끼들을 덮고 있던 내 모습이었어. 박 팀장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구조하려 했는데 그때 민식이 놈이 뒤에서 날 밀었어. 내가 떨어진 계곡에서 구조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널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모든 걸 내려놨어. 어미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하윤의 손을 핥았다. 네가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 순간 어미개가 낮게 울기 시작했다. 하윤은 알아차렸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박 팀장도 눈치를 챘다. 뭔가 이상해. 너무 조용해. 바로 그때 구조 차량 옆에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뭐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던 순간 쾅!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 불꽃은 하늘로 솟구쳤고 모두가 땅에 엎드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뒤편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연기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리고 그의 뒤엔 개처럼 훈련된 사람들, 무표정한 얼굴로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최민식은 단지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는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해볼까요? 미친놈, 누구야 너? 박 팀장이 분노를 터뜨리며 일어섰다. 그 남자는 총을 든 채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천천히 웃었다. 누군지 궁금하죠? 저는 이 모든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하윤은 뭔가를 깨달은 듯 눈을 좁혔다. 너는 흑의 그림자 조직의 일원인가? 남자는 그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조직의 최고 지도자 흑의 그림자의 주인공입니다. 수지는 얼어붙은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말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개들이 단순한 희생자들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이 어미개와 그 새끼들 그리고 하윤 형사를 목표로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단지 한 족에 불과했다. 왜 이 개들만? 박 팀장이 물었다. 왜 그들을 데려가려고 했지? 남자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개들? 사실 이 개들은 중요한 실험의 일환입니다. 그녀의 어미개의 DNA를 보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유전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전자? 하윤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지? 남자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다. 이게는 특별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요. 그녀의 새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유전자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DNA 말이에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소리야?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럼요. 이 개들은 실험실에서 태어났고 유전적 조작을 거쳤습니다. 사람처럼 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처럼 사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을 만들기 위해 이들을 길러왔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하윤의 눈빛도 흔들리며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이 개들이 단순한 피해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박 팀장이 말을 이었다. 넌 이 개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거군? 정확히 말하면 그들만이 아닙니다. 이 개들은 단지 실험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는 인류의 새로운 진화 가능성, 아니, 새로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완벽하게 활용하려는 거죠. 박 팀장은 이제 그들의 진짜 목표를 이해했다. 이건 완전한 악몽이야.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계를 바꾸려는 거예요. 이 개들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모든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곳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다. 주변이 어두워졌다. 어미개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안하게 몸을 흔들며 주변을 살폈다. 왜 이러지? 수진이 말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하유는 긴장한 채 주위를 살폈다. 저쪽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덫일지도 몰라. 그때 하윤의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젠 끝이야. 그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모든 불이 꺼지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윤은 손에 든 총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싸워야 해. 수지는 하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린 이길 수 있어요. 박 팀장도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 개들이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막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 중을 가르며 퍼졌다. 그는 검은 장갑을 끼고 차가운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다. 네가 그리워하는 그 개들도 이제 내 손에 달려 있어. 하윤은 총을 움켜잡고 더 단단히 자리를 고수했다. 그녀는 분명히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존재의 본질, 인간의 윤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싸움이었다. 너는 누구냐? 박 팀장이 다시 물었다.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려 하는 거냐?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김준석. 흑의 그림자 조직의 최고 지도자이지. 너는 정말 악마구나. 수지는 그 말과 동시에 주위를 살폈다. 그들의 입구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적의 주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자, 김준석이 말했다. 이 개들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이들은 우리의 소유일 뿐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화시키기 위한 실험에 불과하지. 그의 말은 점점 더 기괴하고 끔찍했다. 하유는 눈을 감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해. 하지만 어떻게? 수진이 물었다. 우리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 이들이 실험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하유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저 개들을 죽이게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들의 통제를 받게 돼.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실험의 도구로 만들게 두지 않겠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해. 하유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 장치는 핸드폰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고유의 통신 장치였다. 아, 이걸 사용해서 외부와 연결할 수 있어. 다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만약 도망친다면 적어도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겠지. 수지는 결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유는 그 말을 믿고 장치를 작동시켰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강렬한 불빛이 그들을 둘러쌌다. 이거 뭐야? 박 팀장이 물었다. 불빛 속에서 정체불명의 기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기계들은 탐지 장치와 고압 전기를 장착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기계적인 냉혹함을 띠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연구한 최종 단계다. 김준석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만든 인간 이상 존재들. 그리고 그들이 순식간에 공격을 시작했다. 하유는 빠르게 몸을 틀어 총을 쏘았다. 하지만 기계들은 예상외로 빠르게 반응했다. 그녀의 총알은 기계에 닿자마자 사라졌다. 그 기계들이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없다. 우리의 기술은 너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김준석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다. 그때 어미개가 힘차게 짖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이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는 그만두고 내 새끼들을 지켜. 하윤이 소리쳤다. 어미개는 미친 듯이 달려가며 김준석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공격은 기계적인 반응을 넘어서 그의 인간적인 면을 겨냥하고 있었다. 하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금이다.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지는 하윤의 말에 따라 급히 행동했다. 박 팀장, 우리 모두 지금 나가야 해. 이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야. 하지만 그 순간 어미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하유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미안해. 하유는 고개를 떨구고 어미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어미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너무도 많은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은 너무나도 촉박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해. 박 팀장이 외쳤다. 그의 얼굴은 결단력과 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총을 손에 쥐고 주변을 살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망칠 기회가 아니라 반격이다. 맞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싸워야 한다. 하유는 눈물을 삼키고 결단을 내렸다. 어미개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희망이다. 우리는 그 희망을 이어가야 한다. 하유는 손에 쥔 통신 장치를 다시 살폈다. 그녀는 이 장치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기계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수진이 놀라며 소리쳤다. 하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기계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게 특이한 기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계인간으로 마치 사람처럼 보였다. 저게 뭐지? 박 팀장이 물었다. 하유는 그 기계인간을 쳐다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기계는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야. 저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실험의 결과물이야. 그 기계는 그들에게 가까워지며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인간은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하지만 이제 그 실험의 결과가 전 세계에 알려질 차례입니다. 하유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그 기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기계 인간은 이제 그들의 작전을 지배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놈을 없애야만 한다는 얘기군요. 박 팀장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하유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렇다. 이 기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반격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어미개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유는 그 소리에 몸을 움찔하며 반응했다. 어미개는 최후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싸움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유는 마음속으로 어미개를 떠나보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말했다. 우리는 어미개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녀가 남긴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일제히 폭발적인 소리와 함께 터졌다. 하유는 자신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하윤의 손끝에서 총알이 날아갔다. 그 기계인간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의 총알은 그를 맞추지 못하고 가벼운 방패처럼 튕겨나갔다. 하윤은 망연자실하게 총을 들고 있는 손을 떨어뜨렸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기계인간을 향해 말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직 그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군요. 그때 하윤의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박 팀장이 소리쳤다. 모두 뒤로 물러서. 이거보단 더 큰 문제가 있어. 하윤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시선이 곧 어미개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어미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불꽃처럼 치솟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강한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어미개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며 싸우고 있었다. 우리도 그녀와 함께 싸워야 해. 수지는 무거운 총을 손에 쥐며 외쳤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기계의 팔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 기계 인간은 여전히 웃으면서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그냥 살아남기만 하는 것이군요. 하지만 우린 다를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죠. 하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반짝였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그녀는 어미개가 남긴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마지막 순간을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하유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가슴은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반격을 시작합니다. 하유는 강력한 결의를 품고 말했다. 모두가 어미개를 기억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단결하여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 순간 하윤의 눈에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윤은 이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계의 군단이 아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바로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 팀장이 어깨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하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우리가 덫에 빠지게 만들고 있었다. 하윤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반격이 아닌 탈출을 해야 한다. 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위험이 숨어 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따라가며 위험을 피하려 했지만 기계인간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하윤은 이제 그 목숨을 건 도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달렸다. 하윤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달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숨이 차올랐다. 뒤에서는 기계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곳에 와야 했던 이유를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을 거야. 그 말은 하윤의 귀에 뼈처럼 박혔다. 그녀는 앞을 향해 더욱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녀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방향을 틀었다. 하윤! 수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힘들게 숨을 내쉬며 하윤을 향해 달려왔다. 그들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어. 도망쳐야 해.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우리가 숨을 곳이 더 이상 없어. 하윤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희망은 다 끝날 거야.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어미개의 마지막 울음이 또 한 번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이제 그들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안겨주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해. 이 전투는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할 일이야. 하유는 그 결심을 품고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어떤 위협을 던지든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어미개가 남긴 마지막 교훈을 잊지 말자.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지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유는 당황하며 발을 헛디뎠다. 뭐야 이건? 수진이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바로 기계가 만들어낸 지진 같은 진동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기계들이 우리를 추격하며 땅을 흔들고 있어. 하유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쳤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그들이 우리를 물어보게 만들고 있어. 그녀는 빠르게 방향을 틀며 말없이 달려갔다. 그들의 몸은 점점 더 체력이 고갈되었다. 하지만 하유는 그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하유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답했다. 우리가 실수했을까? 아니, 이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이제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됐어.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하윤의 발 아래 땅이 꺼졌다. 하윤은 순간적으로 무게를 잃고 밑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어두운 공간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건 함정이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걸까? 하지만 하윤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한 발 더 내디디며 어두운 터널을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 이걸 끝낼 수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해. 하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뜨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하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점점 커져갔다. 지금 그녀는 완전히 알 수 없는 장소에 있었다. 그곳은 이전까지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공기와 압도적인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수지는 그녀의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 우리가 여기에 왜 왔을까? 이곳은 정말 이상해. 하윤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순간 발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쥐의 소리처럼 가느다란 발소리였다. 누군가 있다. 하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존재들이 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고 눈을 크게 뜨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조금씩 희미한 빛이 보였다. 하윤, 그게 뭔가? 수지는 하윤의 팔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뭐가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빛을 가리켰다.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 거야. 그쪽으로 가자! 그 순간 갑자기 어미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며 하윤을 이끌었다. 하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소리는 어미개의 마지막 말처럼 들렸다. 하윤은 잠시 멈추었다. 그 소리가 정말 어미개에게서 온 것일까? 하지만 어미개의 희생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일어났다. 어미개는 단순히 끝까지 싸운 것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하윤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 있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한 결심을 품고 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불길한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하윤은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것은 기계적인 발자국 소리였다. 그들이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 우린 계속 추격할 거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인 톤으로 울려 퍼졌다. 하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할 거야. 하지만 하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미개의 마지막 교훈을 떠올리며 불을 향해 달려갔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 우리가 계속 가야 해. 다시 말해. 그들에게 도망칠 시간은 없어요. 하윤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이제는 싸워야 해.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은 마지막 전투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윤은 어미개의 희생을 기억하며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길을 가로막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하윤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윤은 불길한 그림자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수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절박하게 말했다. 하윤,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해.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 순간을 넘겨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림자는 결국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기계처럼 정교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기이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하윤은 그 그림자 속에서 어미개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강한 충격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미개에게서 온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불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미개의 마지막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너희의 선택이다, 하윤. 그 소리는 비인간적인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하윤은 한 걸음 더 내딛으며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고 마음은 단단했다. 수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윤을 따라갔다. 그들은 그림자 속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며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갑자기 그들의 앞에서 어미개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하고 고요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았구나. 어미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해왔던 걸까? 하윤은 어미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기계적인 존재들이었지만 결국 그 마음은 나와 함께 있었던 거야. 어미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야 했다. 사랑과 희생은 결국 무엇보다 강하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디며 말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하윤은 어미개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미개는 하윤의 품에 안겨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갑자기 그림자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저 어미개의 품에서 안도하며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윤과 수진, 그리고 어미개와 새끼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끝.